7번 봐봐요. 함수는 함수인데 실수의 순서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화된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매개화된 곡선이구나 이 생각해야 되고요. F의 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통 치역은 실수의 범위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수의 순서상의 범위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때 매개화된 곡선에서 치역을 물론 뭐 저게 t가 실수니까 x 좌표랑 y 좌표의 치역을 따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매개변수 t를 소거한 형태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매개변수의 소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x를 x 좌표죠. 예, t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y를 2t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매개변수의 소거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매개화된 곡선마다 소거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t가 없는 상태로 x와 y의 관계식을 얻어낼까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t의 제곱이 1-x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y는 2 곱하기 1-x 이렇게 t를 소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요. 이걸 직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t가 실수 전체라고 해도 x는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차함수의 치역 때문에. 예. 그래서 치역을 쓸 때요. x, y y는 2x-2라고 적으면 직선 전체가 다 되잖아요. 예. 이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y의 범위는 안 구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우리가 어차피 관계식을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써주시면 y의 범위가 반영이 됩니다. 관계식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직선의 형태, 일단 뭐 반직선의 형태이긴 한데 아무튼 직선의 일부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y는 2x-1이라는 1차 함수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원임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게 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문제를 보니까 원인 줄 알겠다. 왜냐하면 x가 2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 중심이 0,0이고 선생님 근데 y는 2 사인 세타가 아닌데요. 4가 더해져 있으니까 평행이동이 됐단 말이죠. y축방하고 4만큼. 그러니까 중심이 0,4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군요. 이런 생각이 그냥 들면 제일 좋은데 그죠? 복잡한 경우는 안 될 수도 있겠잖아요. 예, 그러면 매개변수 세타를 소거한다라는 관점에서 x는 그냥 두시고요. y-4는 2 사인 세타라고 두시고 제곱관계를 이용하면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0,4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 거죠. 이것도 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함수가 아니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 세타 하나에 종속변수 x, y 두 개인 매개화된 곡선의 형태로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밑에는 이 원의 외에 접하고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을 동점으로 잡아서 원이 x축과 원에 둘 다 외 접하잖아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중심거리가 반지름의 합하고 같은데요. 이때 x축에 접하는 원은 저 원에도 외 접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 자체가 y 좌표일 수밖에 없어요. y 좌표의 절대값이 아니죠. x축의 아래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 그지? 예. 그래서 중심거리가 이거니까 반지름의 합이라고 하면 2 더하기 y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해하시죠? 예. 이놈을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왜 이렇게 쓰지? 이상하지 않나? y는 1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2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이차함수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 뭐 기하에서 포물선을 저런 방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그림으로 관찰해보면 이런 상태인 거죠. 중심이 0,4이고 반지름 2인원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원들을 우리가 좀 그려보잖아요. 뭐 가령 이런 원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같잖아요. 예. 아니면 이런 원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이런 원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뭐 이런 원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구하려는 게 문제의 원의 중심의 자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이 원의 중심은 여기 있고 이 원의 중심은 뭐 여기 있고 이런 식은 여기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면 이런 느낌의 포물선이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y는 이제 12분의 1 x제곱 그럴싸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답을 구하고 그려보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기 전부터 얼추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적분까지 배우면서 교육과정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식을 보고 그림이 떠오를 것, 그림을 보고 식이 떠오를 것, 이 두 가지거든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곡선이 최대한 많을 것, 이게 이제 교육과정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매개화된 곡선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원도 나오고 반직선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매개화된 곡선도 그냥 봐서 함수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연히 미분계수는 존재하거든요. x, y 값을 주게 되면. 맞아요? 네. 그런데 물론 y의 x에 대한 변화이니까 dy by dx 구하면 되는데 저 위처럼 매개변수가 소거된 상태면 오히려 미분이 쉬워요. 그런데 소거가 안 된 상태면 어떻게 미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매개변수가 소거하기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가능한 경우에 그럼 우리는 못 구하냐? 우리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려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의 방식으로. 네. 어쨌거나 이때 얘를 미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린 뭘 구하려고 하냐면 y의 x에 대한 변화율을 알고 싶으니까 이게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얘는 일단 이렇게 쓰는 건 큰 문제,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냥 분모 분자를 델타 t로 나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델타 t는 0이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각각의 분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좀 문제가 되죠. 자, 이 둘의 미분 가능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리고 이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특히 분모는 존재하는데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델타 x가 0으로 접근하는 이 상황을 델타 t가 0으로 접근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예. 그래서 각각이 미분 가능하니까 일단 분수를 찢을 수 있고요. 방금 확인한 사실에 의해서 분자를 델타 x가 0으로 간다 대신에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결론. 매개 변수가 소거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매개화된 곡선을 미분할 수 있다. 어떻게? y를 t에 대해 미분한 것을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이 t에 대해 미분 가능했을 때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사실 가장 편한 것은 매개 변수가 소거되는 경우가 제일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소거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냥 y를 t에 대해 미분하고 x를 t에 대해 미분해서 그냥 나눈 생각 먼저 하는데 소거가 되면 그냥 소거해 보면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예제 좀 더 이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역함수 미분 문제예요. 이게 지금 y를 x에 대해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y에 대해 정리하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 돼요.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물론 저 상태에서 x에 대해 미분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하면 y 루트 1 플러스 y를 x에 대해 미분하는 과정이 너무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x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게 제일 편하죠. y에 대해서. 역함수 미분 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얘는 곱의 미분이 돼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실제 구하라는 것은 저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역수였죠. 보시면 y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할 수 없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위치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모멘트를 발산하는 그런 형태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그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 기계로 그리는 거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부분 위치 보이죠? 그죠? 거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냐? 마이너스 3분의 2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야 되지 않냐? 아,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죠? 예. 네. 그러네요. 저 점이요, 저 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요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사실 이제 아주 복잡한 곡선에 대해서 뭘 물어보냐면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물어봐. 특정한 점 근처에서 어떤가요?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 하고 싶고요. 2번 봐봐. 나 왜 이렇게 칸이 좁지? 너네도 칸이 좁냐? 나만 좁냐? 나만 좁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럼 별 문제가 없죠. 너네도 좁냐? 아, 미안하다. 편집을 잘못해놨나 봐. 이거 봐봐. 매개 변수 소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되잖아. 되지. x 더하기 2y가 얼마냐? 1 아니냐? 야, 그럼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이지. 즉 y를 x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선생님 진짜 이게 답이에요? 네, 진짜 이게 답이에요. 진짜 이게 답인데 아까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을 배웠잖아. 근데 분명히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개 변수를 소거하기가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소거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알겠지? 근데 이거를 소거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처음부터 y를 t에 대해 미분하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분자 먼저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그래서 1 플러스 t의 제곱 전체의 제곱분의 1 맞냐? 그 다음에 x를 t에 대해 미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매개 변수의 소거가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소거가 되면 하면 되고. 근데 매개 변수를 소거하는 건 학생의 역량을 좀 타겠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하면 반드시 소거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투식을 잘 째려봐. 잘 째려보다가 이렇게 하면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의 역량을 좀 타니까 뭐 좀 소거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이 매개화된 곡선의 미분을 이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은 매개화된 곡선의 이계도 함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t를 소거할 수 없다고 간주할게요. 그러면 일계도 함수는 구하는 법을 이미 알려줬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y를 t에 대해 미분한 것을 x를 t에 대해 미분한 것을 나누라 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프라임 찍어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니? 자,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잘못 계산을 하냐면 이러고 있다. 더블 프라임이에요. 네. 이러고 있다고. 이거 완전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내가 이 기호의 뜻을 알려줬잖아. 그지? 자, 이 기호를 펼쳐서 한번 봐볼게. 얘는 x에 대해서 2번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y를. 맞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알고 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뭘로 나오는 거예요? t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해 미분하고 싶은데 문자가 t밖에 없잖아. 그럼 일단 t에 대해 미분을 해.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했지? t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하면 된다고 했지? 원래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었으니까. 무슨 말이야, 알죠? 예. 근데 얘는 어디 있어요, 선생님? 얘가 어디 있겠냐? 여기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G 프라임 T의 역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실제로 뭐 저렇게 복잡한 분수함수를 미분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dy by dx 자체가 좀 쉽게 나오는 형태에서 물어보거든요. 알았니? 자, 예제를 봐볼게요. 예제 봐볼게. 여기서는 t가 소거가 안 되잖아, 그지? 예, 소거 안 되니까. 뭐 소거 된다고 막 우겨주면 x-가 t를 곱한 다음에요. 둘이 뭐 d별에서 빼요. 그러면 x에 t가 섞이니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고. 자, 그러면 보통은 저렇게 나와 있지만 y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먼저 쓰는 게 편합니다. 이 밑에다가 x를 t에 대해 미분한 걸 적어야 어차피 각자 분모의 위치와 분자 위치 정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뭐겠냐?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3이라고 적는 거 엄청 많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이 아예 똑같은 뜻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물론 그럼 3이라고 안 적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 기호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을 적긴 적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dt by dx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2t분의 3이 된다. 아주 납득이 잘 되시죠? 그죠? 라이프니츠의 미분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절대 저걸 3이라고 적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y를 x에 대해 2번 미분하시오라는 얘기고 3t는 한 번 미분한 결과잖아요. 근데 그걸 3이라고 적을 수 없는 거죠. 그건 뭐예요? 3이라고 적으면 이런 뜻이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응? 이거 물어볼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3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y를 x에 대해 미분한 것을 다시 t에 대해 미분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3이죠. 예. 근데 이걸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잠깐 쉬었다